폭설이 활용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 저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왜 이런 소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봐도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불쾌한 말을 발발할 수 있는 어떤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또 네 편의 소설을 우리 편집위원 선생님들께서 각자 이제 뽑아주셨는데, 네, 위수정의 풍경과 사랑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고등학생 자녀 남자의 민준을 두고 있는 엄마인 내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남편이 출장 내려간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출장 내려가서 통화할 때 어떤 목소리나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아들의 친구를 데려오는 게 사건의 시작인데, 이제 연호가 좀 특이하죠. 이제 하와이에서 살다가 제스처나 뭐 말투 같은 게 좀 그 또래의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데, 민주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핵심적인데, 과일이나 줄까 하고 이렇게 간식거리 들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 연호만 깨어 있었던 아주 어두운 이제 심야의 거실에서 그 아들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얘가 이제 의외의 지점을 막 건드리는 거죠. 그림 보면서 저 그림 어떤 화가 그림 아니냐고 물어보는 게, 예전에 자기가 그림 그리려고 했을 때 그 어릴 때 어떤 감각 같은 것도 막 살아나고 정말 끼부림이 아주 굉장한 친구인데, 당신이라는 말이라든지 같이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소스럼 없이 하고, 뭐 내가 뭐 이 아들 친구랑 뭐 무슨 뭐 로맨스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연호의 엄마인 그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 엄마랑 마주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과 내가 그 관계를 가질 때 어떤 그 강렬한 어떤 느낌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연호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연호의 그 엄마인 주수진을 어떤 미용실에서 마주치는 장면 같은 것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어떤 거리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묘사가 되고, 연호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나름대로 추스리려고 밤에 산책을 나가는데,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어떤 노숙자의 행세를 했던 여자를 만나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각자에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소설이라고. 저는 제목이 처음에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어떤 풍경이고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얘기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읽었는데, 깊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풍경처럼 겉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연호만큼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고등학생답지 않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의 엄마한테 자꾸 추파를 던지고, 그런 면에서 이 풍경과 사랑이라는 대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린 연호가 자꾸 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도, 난 어쩌면 다시 그 시절을, 그 감정을 좀 추억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되게 재밌게. 연호의 엄마인 주수진을 이제 마주하잖아요. 미용실에 만나니까 컨버스와 아들이랑 똑같이 신고 있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시계 아까 시계 못 봤냐고. 그 순간에 또 얘는 시계를 보고 브랜드를 파악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소설의 핵심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연호가 알아봐 주잖아요. 톰블리예요 뭐 이러잖아요. 찾아보게 됐어요. 자연히 이렇게 뭔가 굉장히 희미해진 그런 배경에,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배경에 덧칠을 하거나 약간 붓자국을 남기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내적인 공허의 풍경인데 다른 색을 또 칠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질감을 또 구현해 볼 수도 있는 어떤 톰블리의 그림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교감이라고 하면 나름의 교감이랄까? 그런 거를 하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제목이 저도 궁금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화자가 내 나이가 얼마로 보이냐는 질문을 여러분들 하거든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30, 40대, 지금 40대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약간 20대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고, 집에 하면 엄마 노릇을 하면서 회사에 가면 또 되게 20대들하고 일을 하거든요. 약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스러워하고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거리에서 만난 노숙하는 여인이 애기 엄마라고 불렀을 때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근데 한눈에 알아봐주는 정체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백수린의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 이런 작품 보면은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것은 그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육체의 잠깐의 일탈을 느끼거든요. 얘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어리고 물리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나보다 분명히 격차가 있는 어떤 남성에 대해서 느끼는 그 육체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 기존의 문학사에서 중년 남성들이 그 나이 차이가 나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마치 그 낭만적인 일탈처럼 성적인 일탈처럼 느꼈던 그런 것들의 불편함은 사실 안 느껴지고 저는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아한 전복이라던가 그 두 소설들이 이렇게 젠더가 뒤바뀌어서 배치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대상 타자와의 차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왜 이런 소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한번 고민해봐도 김유진 소설가의 주위의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작품을 뽑았습니다. 수정화자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짐작되는 그런 여성이고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 직장도 불안정한데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염려하는 시선들이 있죠. 새롭게 학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아노 조율 기능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조율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과 감각 같아 학원 바깥에서의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좀 절묘하게 중첩이 되면서 쓸쓸하고 비애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오늘 읽은 4편 중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작품인데 이상하게 저는 인상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있는 작품이었어요.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이 느낌이 있거든요. 조율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작은 조율 움직임을 통해서 조율을 맞춰나가지만 또 너무 힘이 세지만 이렇게 탁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과 전 남편의 관계 같은 경우도 신원위처럼 천천히 가는 관계지만 조금씩 쌓이다가 갑자기 확 틀어져 버리고 눈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게가 무거워져서 나무가 뚝 부러지는 이런 느낌처럼 뭐든지 이게 작게 쌓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커다란 것이라도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그 작은 소재들을 통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아쉬웠던 점? 이제 아무래도 눈이었거든요. 이 소설에서 가장 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풍경이거든요. 학원에 있을 때 그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되게 눈 올 것 같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음날 이제 눈이 확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눈도 치우고 뭐 오리도 찍고 막 이런 풍경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식적이거나 자기적인 풍경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마음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냥 폭설이 활용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 저는 근데 그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 눈 온다는 소식이 하니까 약간 그 마음에 무언가 부풀었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 내 마음의 정체를 모르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언가 쌓이고 눈처럼 쌓이다가 마지막에서야 아 이게 슬픔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도 주인공이 저는 뭐 그 나이대가 뭐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강조. 그 나이대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나이대에 이 주인공이 주는 그런 느낌, 또 말씀하신 그런 태도, 활기찬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소설하고는 또 다르게 태도의 측면에서 좀 귀중한 그런 태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또 오늘 얘기할 소설 중에 결말 부분이 제일 좋았던 소설이거든요. 움직이잖아요. 눈을 치우잖아요. 그 움직여서 어떤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인물이라서 저는 너무 좋고 이 결말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감정 중에서도 이 소설이 되게 그 슬픔이라는 감정에 엄청 집중하고 있구나. 수미는 그 슬픔의 상투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부풀었던 마음의 정체가 슬픔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서술이 나오거든요. 슬픔이라는 게 고통으로도 원망이나 무기력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독립적이고 순수한 감정이다라는 그 자체에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여전 MB님, 네, 저는 네.